이제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마초를 하는 건 이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의약품으로도 뭐 개발해갖고 수출도 해보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유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저것 이야기는 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나라 정책 결정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드립에 번맨인 블랙님이 야 대통령궁은 그렇다 치고 중앙은행까지 털렸으면 이거 큰일 난 거네. 이거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행까지 이렇게 했어요? 아 중앙은행엔 종이의 집 봤구나. 중앙은행엔 돈 없어. 그 영화잖아. 예. 아 이거 금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Don't think, Rooster. Just do it. 탑건 매버릭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죽는다 이 말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대리기 구독을 할까 말까 좋아요 누를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 just do it. 좋아요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만 보시면 이게 뭔 얘기인가 뭐 이런 일 있나 보다 하지만 자세히 듣고 오면 더 아는 만큼 보이면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스리랑카 대통령궁에서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사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진, 막 사람들이 대통령궁 밀려가는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갑자기 스리랑카 잘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몰디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갑자기 뭔 일이야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우리 또 이 동남아시아 쪽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방콕에 있는 김원장 특파원 기자를 모시고 방콕에 또 요즘에 이슈가 뭐냐면 방콕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잖아. 그래서 이 대마초 합법화에도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와 스리랑카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장 기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방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잘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김원장 기자 헤어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된 거냐? 사유가 있습니까? 쇼컷? 더워서 나의 해방일지 보니까 큰 누나가 거기서 머리 가지고 막 한탄을 하더라고.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아침마다 이걸 감고 빚고 뭐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날 잘라버렸어요. 역시 나의 해방일지가 그죠. 미친 영향은 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머리 좋아요. 잘라버리니까. 네. 근데 한국도 지금 서울도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지금 막 35도 막 이런데 지금 태국 방콕은 낮에 몇 도 정도예요? 태국은 3, 4월이 덥고요. 이제 점점 시원해지니까 태국의 근로자분들이 한국 가서 저기 농촌에서 또 많이 일하시거든요. 요즘 네. 한국 가서 고추 농사하시면서 태국 근로자분들이 그런데요. 뭐 이렇게 더운 나라가 맞아요. 진짜 요즘 너무 더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곧 이제 휴가철인데 그래도 네, 이제는 좀 지금 몇 도인가 볼까요? 지금 네네, 태국이 지금 저녁 한 6시쯤 됐는데요. 29도입니다. 네. 29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괜찮다. 한국 30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또 한국은 습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네, 습하지 않아요. 습해요. 와, 이제 태국으로 피서를 가는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태국 방콕에서 되게 이건 뭐지? 한 뉴스가 들려왔어요. 덕후의 익명님이 나 조만간 태국 여행 가려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대마초 합법화되고 나서 이래저래 문제 터지는 거 보니까 몇 년간 못 가겠어 라고 했는데 또 KBS 유튜브에 10영님이 태국이 왕권 국가라서 우리나라보다 유교보다 법과 도덕이 더 센 나라인 줄 알았는데 대마초 합법화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지금 태국 관련해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합법화된 거죠, 갑자기? 대마초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어요. 여기 이제 제일 좋은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같은 데가 쭈랄랑권 대학인데 거기서 연구도 많이 했고 의약품으로 이번에도 형식적으로는 의약용으로 써라 이런 건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묘목 100만 그루 나눠주고
보건부 장관이 여기 아누틴이라고 보건부 장관이 재벌 총수예요. 근데 이 사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고 집집마다 대마초 기릅시다. 6그룹까지 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난 지금 그러니까 선배가 지금 한 얘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또 대마초 합법화는 예를 들어 국민들이 엄청 원하고 이게 관리가 이제 이게 뭐 일종의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되는 능력이 된다 우리 국가가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의료용으로만 그리고 되게 한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괜찮다 싶으면 조금 더 늘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 유럽이나 미국 상당수 주가 또 캐나다도 이게 대마초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대마초를 우려하는 우리 같은 나라나 미국의 다른 주들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 이제 대마초가 중독성은 약하더라도 그 다음 더 강한 마약으로 가는 이제 브릿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데 이 나라가 잠깐 그 김 기자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가 지금 낮에 6시까지는 술도 못 1시부터인가 슈퍼에서 술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카지노도 네. 태국에 카지노 없어요. 어. 외국인 카지노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럴 것 같아. 전자담배도 불법이에요. 아. 전자담배도. 바꿔 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좀 아싸하게 잘 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지. 그러니까 프로 좀 너무 세게 놀아서 너무 세게 노는 진짜 이 흥을 아는 민족이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집에서 항상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놀고요. 여기 그렇죠. 알코올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부자들은 또 항상 배 띄워놓고 뭐 유람선 띄워놓고 엄청 놀아요. 노는데 진심이구나. 그럼요. 노는데 진심이에요. 네. 사실 우리 민족이 지나치게 안 놀죠. 네. 더 놀아야 돼. 네. 이제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마초를 하는 건 이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의약품으로도 뭐 개발해갖고 수출도 해보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유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저것 이야기는 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그러면 뭐 찬반 막 토론도 하고 뭔가 숙의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한정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 같은데 정부가 묘목을 막 줄 정도냐고 이게 그럴 일이냐 말이야. 나 권장하는 거잖아요, 되게. 6월 9일 날 합법화했는데 5월 달까지 대마초 사범 잡아갔거든요. 물론 이제 풀어줬어요 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마초로 잡힌 사람들 다 실형받고 있는 사람들 석방했는데,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 참 아쉽습니다. 네. 그 전에 아예 안 팔다가 합법화 되니까 쫙 파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우리 눈에는 안 띄었죠. 보통 사람들 눈에. 지금은 정말 뭐 대학생들도 뭐 돈벌이 좀 피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와, 그 정도로. 선배는 이제 빨아 보였어요? 이런 경우 이제 내가 만약에 방송에서 저는 이제 취재 때문에 몇 번 해봤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바로 가는 거야. 세관이나 경찰 당국에서 하겠지만 우리 클랩 우리 클랩 만들잖아요. 디지털 팀에서 거기서 관세청인가 그 공무원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렴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 식사하다가 대마초 들어간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거며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관광객을 그분 소변 검사를 어떻게 찾아내서 할 거며 그 정도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좀 유의해라. 근데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게 저 지난주에 여기 어디 호주 대학생이 발리섬에 가다가 여기서 산 대마초 갖고 들어가다가 28g인가 갖고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잖아요. 마약 엄청 세요. 15년형까지 가능하대 징역. 외국인도? 아이고 다 저 속지주의인데. 네. 얄짤없구나.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제 잡혔으니까. 근데 아마 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우리도 제가 볼 때 여기 와서 뭐 호기심으로 이렇게 친구랑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이건 뭐 우리 저 친한 형님 이거 미국에서 좋아하셨다는데 하나 사갖고 들어간다든지. 수입. 또는 야 이건 안 걸리겠지 하고 뭐 DHL로 소포를 보낸다든지. 이런 건 정말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쇠고랑 사는 거예요, 쇠고랑.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안 해야겠죠. 안 해야겠고 근데 그
그 뭐지 세계렌즈급인가 지구촌 뭔가 그 선배 그 한 거 보니까 식당에 이게 이 뭐 붙이는 게 좀 아직 좀 허술한 곳도 많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고 먹게 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 드무니까 그 식당이 논란이 됐고 또 KBS까지 가서 취재한 거겠죠. 대마초가 이번에 보니까 3가지 기능이 있더만. 예. 그러니까 사람 흥분시키는 기능도 네. 있고, 마음을 오히려 잠을 잘 오게 하고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대마초가 차분하게 있고, 주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창의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가수나 작곡가분들 이거 많이 했는데, 네. 저도 사석에서 들었는데 그게 불법인지 알지만 그걸 해야 밤에 이렇게 막 창작이 되고, 또 무대 생방송 무대가 너무 떨리는데 또 이거 한번 피고 들어가면 또 긴장이 좀 풀리는 그 우황청심환이 있는데 우황청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대마초의 마리화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네. 네네네. 그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팔아요. 가게 가보면 비싸지도 않아요. 네. 얼마 정도 해요? 뭐 한 개 피에 뭐 1,000원짜리도 있고요. 와. 뭐 말아져 있는 건 뭐 예. 그렇죠. 제가 왜 여기서 대마초를 홍보하고 있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혹시나도 이 태국 관광 가시는 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하지는 마시고. 네, 여기 태국 오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경관도 너무 많고 태국 사람들 너무 착하고 좋아요. 진짜 맛있는 건 너무너무 많고. 맞아. 망고 라이스. 망고 스테이키 라이스 여기. 맞아. 아니 그런 거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대마초까지? 네. 거기까지 하죠. 아니 네.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유럽에 교환학생 간 애들 보면은 거기 막 대마초 머핀 이런 거 있대요. 근데도 다 유럽 여행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여행을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면은 이제 여기가 대마초를 뭐 들어간 데인지 아닌지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막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다 붙여놨더만. 그러니까 행여나 보시고 이제 잘 피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왜 합법화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뭐 태국 정부의 왕정의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추측만 할 뿐, 그죠? 뭐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나라 정책 결정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약간 보니까 화끈한 것 같아. 뭐 화끈하게 그냥 쫙 보는 것 같은데 이유는 나중에 또 밝혀질 날이 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방콕의 대마초 법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스리랑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스리랑카가 보니까 저 사실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뉴스가 뭐 리포트가 막 나올 일이 사실 그동안은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고 막 하니까 갑자기 뭔 일이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우리. 그렇죠. 사실 관심 없는 나라잖아요. 지도를 보면 파키스탄과 인도가 있고 거기는 이제 거대한 나라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그마한 섬 하나 있어요. 2천만 명 정도 되는 실론티 하는 원래 나라 이름이 실론이에요. 실론티. 네, 원래 홍차 수출 많이 하는 홍차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필리핀, 일본 다음으로 50년대에 45년에 이제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때는 그런 데로 좀 살만한 나라였대요. 아시아는 워낙 가난했으니까. 일본, 필리핀, 뭐 스리랑카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외환 보유고 없어서 디폴트 선언했어요. 우리 달러 없어서 빚 못 갚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디폴트잖아요. 채무 불이행. IMF 가고 막. 그렇죠. 네. 채무 불이행하고 그게 이제 4월 달에 잠정적으로 했다가 5월 18일 날 돈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디폴트라는 게 정부가 손드는 게 있고 민간 부분 채권에 대한 손드는 게 있어요. 정부 채권은 예를 들어 우리하고 대만하고 뭐 우리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 채권인데 뭐 베트남 정부가 이거 돈 못 갚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또 베트남하고 관계 좋으니까 뭐 그럼 좀 뭐 석 달만 밀어줄까? 국가 부채는 조금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민간은 매우 엄혹하잖아요. 시장 경제는 얄짤없죠. 민간 채권에서 이제 기업들 간의 민간 간의
디폴트가 나면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확 나빠지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확 폭등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 경제 스프레드가 뭐죠? 이제 금리 차예요. 원래 발행될 만한 이자율에 위험 이자율을 붙인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금리 스프레드가 확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위기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5월 18일 날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없어. 예, 나라에. 달러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뭘 사와야 되는데 근데 달러가 원래 있었는데 왜 보유고가 줄어든 거예요, 스리랑카는? 하던 뭐 관광 사업 이런 게 잘 안 됐나? 자,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뭐 팔 게 뭐 있어요. 이제 물론 실론티 팔아가지고 홍차 팔아가지고 그 전에 계피도 좀 팔고 농산물 좀 팔고 대부분 관광 수입인데 네, 2019년에 이슬람 테러로 한 200명 이상이 죽었어요. 2019년에 몇 년 전에 우리 뉴스에서도 크게 다뤘었는데 그러면서 관광객이 확 줄었고 그럼 이제 달러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 좀 잊혀질만 하니까 코로나 맞아버렸어요. 이게 진짜 스리랑카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진짜 관광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정말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충격이었구나, 코로나가. 제가 석 달 전에 스리랑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 났고 민간도 정부도 달러가 없고 근데 이제 나라가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전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없을 정도임?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없다고 해도 그럼 이제 석유가 있어야 발전. 기름이 네. 있어야 되잖아. 기름이. 화력 발전으로 이제 떼가지고 하려니까 기름을 수입할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름 수입을 제한하니까 또 핸드폰 사올 돈도 없죠. 운동화 사올 돈도 없죠. 근데 유가도 오르고. 자동차 그렇지. 가격은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 사올 돈도 없지. 그러면 시장 가격은 폭등하겠죠. 물가는 네, 그쵸, 폭등하고 이제 루피아 가격은 폭락하고 루피아 가치는 폭락하고 그러니까 달러 대 루피아의 환율은 폭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으로 그나마 주유가 되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총리가 나서서 우리 이제 정말 기름 수입할 달러가 한 푼도 없어요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와. 사실 우리가 저는 사실 제 생에 뭐 제일 크게 겪었던 이제 외부 경제 충격이 IMF 외환 보유고 문제였는데 그때의 기름값이 이제 한 2배 정도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딩 중고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나라가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스리랑카 정도 아니었거든. 예를 들어 전기가 끊기고 그런 나라가 그런 위기에 빠지진 않았거든요. 전기가 제한적으로 들어오는데 저 있을 때도 호텔에서 계속 저 발전기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제 방 밑에서 왠지 큰 방을 줬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한 호텔에 있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예쁘고 좋은 방을 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발전 제너레이터 갖다 놓은 거야. 전기 끊기니까. 이게 어떡해. 한 3시간 전기 들어오고 한 3시간 이제 제너레이터 돌려서 에어컨을 돌려야 되니까 그럼 막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왜 화폐 가치를 이야기했냐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 투자도 안 하고 투자했던 돈도 가져가고 사람들이 전부 달러만 살려 그러니까 그러면 콜롬보 외환시장에 서울 외환시장처럼 콜롬보 외환시장에서 전부 달러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들이 스리랑카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이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주식 팔자 그러면 콜롬보 떨어져. 루피로 받아서 루피로 가져가겠나? 미국으로? 달러 가져가죠. 외환시장 가서 이거 달러 주세요. 이렇게 달러 수요만 늘어나는 거지. 달러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만 계속 늘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 기름값이 너무 올라. 나 그럼 기름을 수입해야겠어. 기름 수입을 뭘로 하지? 달러로 해. 그러면 외환시장 가서 저 달러 주세요. 전부 달러만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악순환이네요. 계속 악순환이네. 계속 악순환인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왜 시장 조정 기능이 있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제품을 싸게 팔 수 있어 해외 가서. 그렇죠. 엔저. 그러니까 전에 배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IMF 때 우리는 이제 그때 막 수출을 막 하고 투자를 많이 해놨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이 막 되면서 IMF로 빌린 돈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마 유례 없이 IMF로부터 빌린 돈을 제일 우리 빨리 갚을게요.
하고 네. 3년인가 4년 만에 DJ가 다 갚아버렸어요. 네. 네. 우리 뭐 중도 상환. 근데 이 나라는 수출할 게 없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달러를. 관광. 그래야- 네, 네. 근데 이게 관광객이 왜냐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오기 전에 거기 있는 그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밥 먹고 거기서 이렇게 커피도 마셨는데 우리 돈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밥 먹고 커피가 10,000원? 호텔에서. 호텔에서 자는 거 빼고. 밥 먹고 큰 밥 호텔에서 아주 큰 호텔에서. 네. 근데 와, 밥 커피 합쳐도 10,000원. 좋다. 아주 저렴했어요. 그 우리가 아는 아주 저기 이제 그 제가 밥을 먹은 호텔은 아주 큰 호텔인데 제가 잔 호텔이 아니고 근데도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스리랑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로 여행 가는 분들은 적은 돈을 갖고도 더 많이 누리고 올 수 있겠네요. 자, 달러화에 대한 스리랑카 루피아의 환율이 2배가 됐습니다. 이 말은 내가 거기 가서 그 전에 하나만 살 수 있었던 걸 2개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호텔 값도 반값이 돼 있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에어컨 끊기는데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달러는 계속 바닥나고 이러면서 이제 큰일 급기야 인도에서 이제 기름을 좀 보내줘가지고 인도계 주유소들만 겨우 기름을 넣고 기름 넣으려고 막 3일씩 기다리고 이러면서 그 분노한 국민들이 이제 잠깐, 라자파크사 인도계 주유소라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인도계 분들이 거기서 약간 세력을 가지고 약간 살고 계시.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니까 인도 네네네.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인도 자본이 투입된 데는 자기 이제 인도 쪽에 연락해가지고 기름 좀 빨리 좀 그리고 이 라자팍사 형제들 이 족벌 정치, 가문 정치 하던 사람들은 또 중국과 가까워. 중국 자본도 갖다 쓰고 인도에도 네. 손 빌리고. 그럼 인도는 왜 도와주고 중국은 왜 도와줄까? 인도와 중국은 서로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 아까 뭐 테러 때문에 뭐 관광객이 줄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줄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만 하면 국민들이 저렇게 막 몰려가가지고 시위하거나 꼭 그러지만은 않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클리앙 댓글 이만한 작가가 좀 읽어주십시오. 클리앙의 세노님이 가장 큰 책임은 어디까지나 스리랑카 집권 세력의 부패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형제고 가문의 친인척과 관련 세력들이 스리랑카 경제를 다 털어먹어왔다고 요약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 아닙니까 코로나는 사실. 천재지변 때문에 나라가 좀 힘들어지고 이러면 국민들이 그래 나도 허리띠 졸라 매고 막 금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같이 뭐 그럴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라자팍사 가문 형제에 대한 분노가 지금 대통령궁으로 지금 돌진한 민중들의 마음에 서려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문행과 문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제일 엉터리니까 그 라자팍사 형제들부터 설명을 하자면 네, 형제. 사형제가 일단 전면에 나서 있는데 형제가 넷. 큰 형이 있고 둘째가 마힌다 라자팍사예요. 마힌다 라자팍사가 군인 출신인데 그 2005년에 집권해서 2017년인가 12년 집권해요. 또 총선에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선거로. 이제 6년 해가지고 2년 2번 집권하고 정치 잘못해서 쫓겨났는데 2019년에 테러 터졌다 했잖아요. 이슬람 무장 과격단체에 의해서. 그러면서 네. 국민들이 이거 싹 쓸어버려야 돼. 과격단체들 하면서 강한 지도자를 원하니까 이 독재자가 또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동생이. 그게 이제 고타바야. 그 동생이 이제 집권을 하는데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집권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이 총리 지명권이 있어요. 총리로 누굴 지명하냐? 형인 마힌다를 또 지명해요. 대통령 12년 했던. 대통령 임기가 얼마예요 여기는? 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6년 2번 벌써 중인데. 했고 네. 저 권력을 뺏겼다가 2년 만에 다시 잡았는데 그럼 6이면 18년 할 수 있는 거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 임기가 한 3, 4년 더 남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쫓겨났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어요. 막내 동생 바실이라고 재무장관을 시키고 큰형 있다 했잖아요. 큰형은 행정부 장관. 바실이 이제 다 쫓겨났는데 바실이 별명이 뭐였냐면 미스터 10%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10%? 하려면
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10%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와 11조네 11조. 하나님이네. 웬만한 나라가 와.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가세가 10%잖아. 부가세를 나라에 네. 안 내고 물론 따로 뭘 내겠지만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그래서 이 와. 마인다 아까 그 대통령 네. 2번 하고 총리하던 마인다 네. 재산이 가디언지에 따르면 20억 달러래. 20억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20억 달러면 곱하기 한 1000쯤 하면 되잖아요. 2조 5천억 정도. 이 가난한 나라에서 외환 보유고가 마지막에 한 1조 원인가 남았었는데 외환보유고가 아. 1조인데 개인 재산 2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갚지 못한 채권이 600억 달러인가 한 70조 정도 돼요. 네. 500억 달러, 60조 정도 돼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나라 부채 전체가 그 부채가 갑자기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못 갚아. 그러니까 600조니까 이 나라 전체 부채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한 600조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갚는 거야. 이 형제들이 얼마나 3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심지어 와. 1년 재정의 15%가 이 형제들 기업에서 집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형제들이 예를 들어 현대가 집안이라면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경찰차는 우리 현대차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의 15%가 이 사람들 가문의 기업들과 연관된 데서 집행이 된다니까. 그런 부정부패가 아니 15%면 너무 그러니까 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규모네요, 진짜. 네, 왕정 이상 가는 족벌 정치를 하다가 이제 마인다 총리가 2달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둘게요 하면서 불을 끌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너무 분노해서 어제 그저께 대통령궁까지 들어갔죠. 쳐들어갔는데 이미 군인과 경찰들이 다 빠져버렸어. 이미 국민들 편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혈 입성해서 막 국민들이 막 수영하고 제가 뉴스에서 못 보여드렸지만 그 대통령 침실 열어가지고 막 속옷 흔들고 막 포도주 마시고 이미 값비싼 건 다 갖고 도망갔겠지. 그래서 두바이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현 대통령이 어젠가 해군한테 잡혀가지고 잡혔어요? 잡혔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은신하고 있는 건지 감금된 건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에너키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 무정부 상태. 나라는 무서워. 내전을 27년이나 겪었어요. 27년 동안 싸웠는데 그걸 대통령 하면서 완전히 척결해버린 사람이 마인다야. 마인다 라자팍사가. 그러면서 2009년에 하면서 이제 더 인기를 얻어서 2015년까지 집권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문제 없었겠네요, 법적으로. 예.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 왜 하냐면 그 사이에 한 5만 명 가까이 죽고 테러며 아주 잔인했고 타밀 반군 정말 잔인했고 뭐 전쟁이 다 잔인하지. 전쟁이 네. 평온한 전쟁이 어딨어. 네. 그걸 버텼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분노하면 태국은 안 그래. 태국은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해방되고 19번 쿠데타가 났는데 네. 이 나라는 사람을 안 죽여. 아 태국은 이 나라 쿠데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그 죽이는 거잖아요, 쿠데타는 원래. 원래. 실패하면 그쵸, 죽거나 그쵸, 자기가 그쵸, 성공하면 기존 수반을 죽여야 되는데 그쵸. 여기 기존 수반 누구지? 지금 두바이에서 잘 살고 있어. 저 딸이 다음 대통령 나온다고. 여기 정말 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해, 기본적으로. 정말 착해. 근데 이제 또 딴 이야기인데 유튜브 방송은 딴 이야기로 세야 재밌지. 딴 얘기가 재밌죠. 예. 이게 이제 워낙 강한 불교 국가예요.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대통령이 네네네. 이렇게 성서에 손 얹고 네, 손 올리고. 네, 마지막에 선수하잖아. 마지막 선서에 Please God help me 이런다고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선서하는 크리스찬 국가예요. 여기는 저 있는 여기 구경 방송사도 다 이렇게 사당이 조그맣게 있어. 사당 아침에, 기도하는. 아침에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와. 밤에 지나가다가도 거리에 사당 있으면 다 들어가서 기도해. 근데 이제 그 방구 거리가 막 향 그 냄새가 막. 예. 근데 아주 독실하고 네. 내가 잘 살아야 내세에 좋은 삶이 온다는 걸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나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혁 동력을 갉아먹어. 그렇죠. 사실 개혁은 약간 분노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식민지도 겪지 않았고 네. 그 우리처럼 막 일제 시대 때 또 한국전을 거치면서 이런 참혹한 걸 많이 안 겪어서 그런 이제 과거에 700년 전부터 미얀마한테 엄청 얻어 터졌는데 그런 거 빼고는 미얀마가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제일 큰 나라예요 원래. 지금은 가난하지만. 음. 그런데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전을 했는데 이 내전이 모든 내전이 그렇지만 민족 다르고 종교 다르다고. 네. 서로 죽고 죽이고 너 죽고 나 살자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서 정권을 엎어뜨렸기 때문에 지금 저 숨어 있는 라자팍스 대통령이 고타바야 라자팍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켜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지금 다 잡힌 거예요? 잡혔다고 할 수는 없고 다 도망갔지. 아, 도망갔는데 해군한테 잡혔다는 건 누구예요? 아니 잡혔다기보다 은신해 있어. 근데 그게 지금 그 해군이 돌봐주던 해군이 돌아서면 잡히는 거야. 맞네. 무섭습니다 역시.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요 보면은 스리랑카가 개드립에 번맨인 블랙님이 야 대통령궁은 그렇다 치고 중앙은행까지 털렸으면 이거 큰일 난 거네. 이거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행까지 이렇게 했어요? 중앙은행엔 종이의 집 봤구나. 중앙은행엔 돈 없어. 그 영화잖아. 예. 이거 한국은행이 금 갖고 있는 게 한 100톤 정도 돼요. 그거 어디냐면 영란은행에 있어. 영국 중앙은행에. 우리 한국은행 아무리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현금 찍어내지 않냐고.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그렇구나. 여러분 털려면 조폐공사를 터셔야 된다고. 그렇지. 예. 중앙은행 하는 가봤자 별거 없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조폐공사가 있을까? 돈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데 없을걸? 내가 말했잖아. 스리랑카 화폐가 없어요? 화폐 있지만 이 나라 동전도 우리나라 풍산에서 만들어. 태국 동전도. 아, 그래요? 호주 지폐도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근데 이게 복제하면 안 되니까 되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엄청난 기술이지. 예. 아니 스리랑카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뭐 어떤 수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나라가 뭘 만들 수 있다는 건 네. 아니 우리처럼 자동차, 휴대폰, 뭐 고가의 전자제품부터 우리 요즘 이제 정부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무기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떠나서 작은 라디오라도 하나 수출한다는 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게 선진국 말고 네. 진짜 가난했던 나라가 50년, 70년 만에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낙타가 우리가 통과해 온 길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거야. 다들 그걸 시도하지. 다들 그걸 하려고 하지. 왜 못 만들까?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이태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인데 그럼 전자제품에 관세를 엄청 붙여. 그럼 외국 제품들이 못 들어오지. 그럼 이제 TV 시장을 만들어 놓고 라디오 시장을 만들어 놓고 세탁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엄청 개발해. 정부가 보조금을 왕창 줘. 10년, 20년 동안. 그럼 이제 짝퉁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네, 그죠. 싸게 팔 거 아니야. 짝퉁으로 시작하는 거죠 원래.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네.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이제 수출까지 가는 거 아니야. 못 네. 만들어. 한국만 만들었어. 한국과 대만만 만들었어. 전 세계 거 못 만들어. 둘이 동시에 국뽕이 차오르는.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할까? 못 만드니까 이제 관세를 계속 붙여놓으니까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지? 그 세탁기든 핸드폰이든 자동차 비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대통령 한 3번 바뀌면 그걸 못 이겨. 물가가 비싸니까 관세를 또 내려. 예, 그죠. 그럼 그 나라 제조업 어떻게 되겠어? 그 망하는 거죠. 엉터리 TV하고 해외에서 오는 한국산, 중국산 TV하고 경쟁을 하면 품질 망하는 차이가 거지. 이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 가난한 아르헨티나가 가난한 브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관광업이라는 게 사실 딴 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보고 가시라.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천수답 그렇죠. 경제지. 천수단이 뭐예요? 저수지에서 물을 못 끌어오고 네. 비가 와야지만 물이 논에 들어오는 밭. 너무 비가 안 슬프네, 오면 다 말라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 비가- 생기면 네. 그 나라 경제가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천재지변에 너무 취약한 경제다. 수동적인 경제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스리랑카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유럽 오랫동안 500년 동안 전 세계를 주도한 유럽과 신흥국인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뭐 몇 개 나라 없어. 그 나머지 한 50개 나라는
다 못 만들어.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만드는 의약품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도 막 만든다 막 그랬었는데 또 지금 뭐 복제약도 많이 만들고. 근데 지금 스리랑카는 지금 4월에 의료 비상 사태를 선포할 정도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약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해? 그 랑카 병원 어떻게 해? 들어가서 랑카 그러니까 병원이요? 그 스타벅스 머그컵 하나 기념품으로 사가려고 그랬더니 네네네. 스타벅스도 망했더라고. 그거 없어. 아, 근데 이 카페가 스타벅스였다는 건 알겠더라고. 이렇게 뭐 붙인 자국이. 붙어 있어요. 세븐일레븐 하나 없어. 그 의약품도 망했어.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 국민들 그래도 어떻게 그렇지 살아요? 수술할 의약품을 가서 사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랑카 예, 병원에 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그때 신용장 개설이 안 된대. 쉽게 LC가 안 말해서 열린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지. LC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믿고 너한테 돈 빌려줘 이렇게 된 거지. 뭐 그 국민들이 일상 자체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몇 달째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 고통스럽죠. 와 이거 어떻게 버틸 수가 근데 전기도 오락가락 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자전거 품기예요. 자전거 품기. 근데 뭐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차를 끌거나 그죠, 오토바이도 그죠. 못 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쓰겠죠. 와 농업밖에 다시금 1차 산업으로 돌아가는 거네 이게 3차 산업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 중요하냐면 예. 어디서 뭐를 들었는지 갑자기 유기농 비료만 써라고 라자팍사 대통령이 아 진짜? 그게 그건 쉽나? 그거는 좀 여유 있는 나라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학 비료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15%인가 30%가 줄어버렸어. 그 다음에 갑자기 힙스터가 돼가지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지금 야 대세는 친환경이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이. 농산물 수출도 급격하게 줄었고 이 나라 당연히 수출하는 그렇죠. 것 중에 겨우 이제 농산물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많이 그거 줄었고. 그마저. 야, 진짜 정치가 진짜 무섭다. 특히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견제하는 언론이나 이런 것도 좀 뭐 우리나라보다 되게 덜 좀 뭐랄까 셀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게 없었나 보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려면. 그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만 주로 여기 동남아 쪽 예. 관할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느낀 건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원조를 받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건 거의 우리가 흔히 아주 쉬운 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적이군. 왜냐면 진짜 리얼로다가 기적임. 1000개, 10,000개의 요소가 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그럼 이제 여기 와서 태국은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여기가 한 8,000달러, 7,000달러 되고 스리랑카가 3,000달러, 베트남이 3,000달러,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나라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뭐 미얀마 전부 1,000달러인데 그럼 이건 왜 안 될까 싶으면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안 되고 그럼 저게 또 안 되는 거야. 그 1,000가지 요소가 안 되는 거야. 그 지금 중국 돈 받아가지고 이 모양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상당 부분은 맞는 말이고 뭐 너무 과장된 표현이기도 한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요즘에 그런 말 있어요. 근대 국가에서 잘못된 건 다 대부분 영국 잘못이고 현대 국가에서 뭐가 잘못된 건 대부분 중국 때문이다. 이런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개드립 댓글 우리 이만한 작가님 읽으십시오. 네, 개드립의 앙하고님이 가난한 나라부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급등 피해 커질 거라더니 근데 이거 중국 1대1로로 생긴 부채 피해도 한몫한 거 아니요? 또 대댓글로 메카다나카님이 나무위키 보니까 그건 5%에서 10%라더라. 그냥 쟤들이 못한 것 같은.